또 뭐 먹었어? 형, 어. 몇 끼고? 몇 개고? 어? 몇 끼고? 몇 개고? 뭐가 몇 개? 연속 몇 끼냐? 아 연소. 그래서 오늘은 재벌집 막내 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순양물산 미래재산관리팀 윤현우 팀장입니다. 부르셨습니까? 가서 해외로 유출돼 순양의 자산을 찾아오세요. 도준이 깼니? 내가 누구라고요? 87년 내가 진양철 회장 일가의 막내? 날 죽인 사람이 있다. 내용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포가 있으니까 미리 좀 주의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윤현우 팀장이 부의장의 해외로 유출된 순양 비자금 찾아오라고 지시를 하는데 해외로 유출돼 순양의 자산을 찾아오세요. 윤현우가 무사히 비자금 찾아올 경우에 어떤 제명이 되고 처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지시한 부의장의 제명과 처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제 비자금 조성 이거를 어떻게 볼 건가를 봐야 되는데, 비자금 조성하는 방식 자체를 뭐 횡령 배임으로 볼 수 있고, 그 회에다가 이제 뭐 조세 회피 목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역외탈세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조세 포탈에 문제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외국간 관리법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지금 여기서 찾아오는 윤현우, 송중기가 이제 찾아오는 것 자체를 길게 봤을 때 횡령 배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이제 횡령 배임의 뭐 종범, 방조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 그걸 용약해 주니까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방조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다 끝났다. 역외탈세나 조세포탈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면, 범죄가 기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후에 뭐 도와준다는 생각을 갖고 도와줘도 그거는 그냥 범죄가 완성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되기 어렵지. 그래서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는 문제는 좀 갈릴 수 있는데, 하여튼 결론을 얘기하자면 횡령 배임의 뭐 종범 정도? 조세 포탈에도 뭐 종범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회장은 정범이지, 정범 시킨 거니까 뭐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처벌은 그 법정형은 뭐 이게 초범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고, 뭐 그건 나중에 조문 확인해봐. 후반부로 가면 네. 진양철 회장과 진도준이 탄 승용차를 다른 승용차가 덮쳐가지고 네. 진양철 회장을 사망하도록 네. 이거를 이제 누가 꾸미냐면 이 회장 부인이 계획을 하는데 드라마에서 죽진 않았는데 진양철 회장이 죽었다. 이럴 경우 회장 부인의 제명과 처벌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뭐야, 법적으로 남편을 죽인 거네? 그렇지. 그러면 살인이죠 뭐. 살인? 네. 살인이고, 그렇죠. 지금 그 뭐 차량 운전한 사람 문제 삼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살인을 교사한 건데 직접 행위한 건 아니니까, 근데 살인의 이제 정범하고 똑같이 처벌되니까 뭐 살인으로 봐야죠. 교사범이지만. 내용에서 실제로 네. 전양철 회장이 죽진 않고 이제 다치기만 했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부인이 어떤 죄명과 어떻게 처벌을 받을지. 요건 좀 평가 달리할 수 있는데, 살인을 했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결과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미수의 거죠, 미수. 살인 미수의 교사하고, 그다음에 다친 부분에 대해서 다쳤죠,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다라고 보면 이제 특수상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특수상해하고 살인 미수의 교사하고 뭐 상상적 경합 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내용을 네. 송중기, 진도준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네. 회장 부인이 주기로 했다 계획한 사실을 알고, 이 송중기가 혼자만 알고 할머니 진양철 회장 부인과 딜을 이제 하는데, 네. 진도준이 교통사고 사주한 진범을 이제 할머니인데 그 진범을 알고도 숨기는 경우에 진도준의 제명과 처벌이 어떻게 될까? 진범인 걸 알고 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 그 사실 알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뭐 신고해야 된다, 신고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런 나쁜 짓 한 사람을 신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거를 이제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서 그거는 문제 안 되는데 지금 약간 그 숨겨졌다 이야기하는 거지만 숨겨졌다라고 보면 범인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뭘 숨겨주면 범인 은닉이 되고 장소적으로 숨겨주는 그 이외에 이제 수사기관에 그걸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체포를 힘들게 만드는 거 그게 범인 도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소적으로 숨겨준 범인 은닉 그 이외의 방법으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 금거하는 거를 어렵게 만드는 범인 도피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회장 부인 있잖아요. 회장 부인하고 그 송중기하고가 호적상으로는 친족이잖아요, 친족. 그렇지. 네, 그래서 친족 간 특례라는 게 있어서 처벌이 안 되죠.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진도준이 네. 이제 할머니와 딜을 하면서 약간의 협박 같은 걸 하는데 네.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협박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악을 고지하죠. 나 너 이렇게 어떻게 처벌하겠다. 내가 이렇게 너 예를 들어 나쁜 짓 한 걸 알고 처벌하겠다 해악을 고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악을 고지 당한 사람이 속된 말로 쫄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공포심 내지는 외포심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는 좀 들어가 봐야 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 좀 그 극 중에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약간 좀 불안해 하잖아요. 이렇게 처벌될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보고 이제 협박죄 성립은 가능한데 이때 협박죄는 또 뭐냐면 그 반의사 물벌죄를 해가지고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명예훼손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할머니가 이만저만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또 이렇게 송중기 처벌 못하는 거죠. 송중기 진도준이 네. 순양생명 차명 지분 때문에 심화랑을 통해서 비자금 조성한다는 알았는데 네. 이것도 혼자만 알고 숨겼어. 비자금 조성을 알았지만 숨겼다. 혼자만 알고 숨겼다. 이거 협박을 했나? 그렇지. 이거 가지고 요거도 협박을 했나? 협박을 했지. 그러면 협박도 문제될 수 있고 그럼 이제 요게 문제될 수 있는데 그럼 요 사람이 뭐지? 비자금 조성하는 거 있잖아? 비자금 조성하는 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횡령, 배임, 그다음에 조세 포탈 이런 게 문제될 수 있는데 요걸 요 사람이 알고 송중기가 알고 약간 도와주는 개념이다 라고 하면 요거에 이제 종범이 될 수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극 중에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할머니는 예를 들어서 얘가 도와주는 사실 전혀 몰라. 만약에 지 혼자 도와준다 생각하고 막 혼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편면적 종범이라고 그래서 도움 받는 사람은 얘가 도와주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나는 도와주고 있다 생각을 하면 요건 또 종범은 아니거든. 방조는 안 되는데 하여튼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횡령 배임하고 그거에 종범이 될 여지는 있을 것 같다. 이거는 내용을 조금 다르게 본 건데 네. 진도준의 협박을 받은 할머니가 네. 자신은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드라마 내용은 아니지만 진도준이 협박을 했잖아 할머니한테. 네. 근데 할머니는 자기는 잘못한 거는 맞지만 진도준이 그걸 빌미로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지 할머니 입장에서. 이거는 별개 문제죠, 별개 문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서로 상호간에 폭행을 막 했어. 서로 폭행을 했는데 한 사람은 저 원만히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고소를 했잖아.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맞았다라고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 고소당한 사람, 피고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도 맞았거든. 자기도 맞았어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문제제기 할 수 있잖아. 고소한 사람도 반대 방향에서 봤을 때는 가해자잖아요. 근데 이걸 처리할 때 이제 똑같이 이제 딜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이 해결할 때 처음부터 이제 물타기 개념으로 나만 가해자냐, 너도 잘못한 게 있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별개의 행위자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결하고 나서 다른 걸 해결할 수 있죠. 이 건도 자기가 이제 한 짓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송중기 이제 압박을 해. 예를 들어서 야씨 너도 한 것도 협박이잖아. 너도 전과자 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얘를 더 자극하는 꼴이 될 수 있지. 난 상관없어. 그 협박은 나그 초범이고 그냥 벌금으로 난 끝낼 수 있는데 너는 살인이잖아. 그리고 뭐 너 한 게 더 잘못한 게 더 많잖아.라고 해서 이게 더 이제 똑같은 불법의 양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에 자극을 하면 이제 부작용이 날 수 있어서 뭐 이제 고민을만 해봐야죠. 추상적으로는 뭐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하지만 그렇지. 할머니가 살인 미수 교사 그리고 순양 생명 차명 지분 때문에 비자금 조성했다. 이걸 다 알고도 숨긴 송중기는 공범인가? 알고도 숨긴. 그러니까 이거도 이 얘가 송중기가 안 알고 숨긴다는 사실을 이 할머니가 아나? 그렇지. 내가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공범이 뭐야? 살인 미수 교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모든 할머니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뭐 수사기관이나 이쪽에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자기만 알고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협박한 건 이제 나중 얘기고 아무튼 이걸 알고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게 공범이냐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그 말하는 게 이제 그 약간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편면적 공범하고 사후 공범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살인 미수 교사가 끝났잖아 행위가. 그리고 비자금 조성은 그냥 끝났잖아요. 그럼 범죄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후에 얘가 누가 가담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사후 정범이야 사후 정범. 공범이 아니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한 범행을 얘가 도와준다 생각, 탄론하지 않는 부분에 도와준다 생각하지만 범죄는 벌써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뒤에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첫 번째 전제는 신고할 의무가 없어 송중기한테. 그래서 그 사람을 뭐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 자체를 그 뭐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범죄 완성이 됐다. 근데 그 위에 끼어든 애는 아무 의미가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편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서로 내가 이제 정범이고 종범이잖아. 그럼 얘는 종범의 고의는 뭐냐면 내가 얘를 도와준다. 방조의 고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도와줌으로 해서 이 정범 있잖아. 할머니가 범행하는 거를 용이하게 해준다. 이 범행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게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거도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뭐 얘하고 서로 이제 그러니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얘가 내 범행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 의미가 없고.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거, 범죄 끝나고 뭐 알고도 숨겨준 거, 그 혼자 뭐 이렇게 속으로 송중기가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뭐 할머니가 이 범행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얘기지. 처벌 불가. 할머니가 이제 모든 죄를 지고도 검찰 출두 요청에 이제 해외로 잠적을 해버리는데 네. 이때 할머니 해외 도주를 도왔거나 네. 도왔죠. 네. 이 도와준 진도준의 죄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체포를 곤란하게 만들었잖아요. 범인 도피죠, 뭐. 범인 도피고 대신에 이제 그 직계 혈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처벌 불가지. 이게 만약에 범인 도피? 네. 범인 도피인데 약한 죄를 지었을 때 범인 도피가 있을 거고 네. 뭐 살인죄를 지었을 때 범인 도피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죄와 별개로 범인 도피는 그냥 범인 도피 한 개로만 끝나는 건지 아니면 죄하고 비례로 해서 뭐 가중되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건지 법리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 법리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해 주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 도망간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별로 크게 나쁜 짓 한 게 아니라고 많이 판단이 들면 얘를 옆에서 약간 뭐 인간관계에서 뭐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애초에 입건 자체 안 해버리는 거지. 굳이 형식적으로 따지면은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애를 도망가게 해줬으니까 처벌해야 되는데 국민의 법감정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뭐 있었잖아. 그 뭐 전래동화 이런데 친구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친구 막 좋아하니까 그 왜 돼지
죽여가지고 지게 짊어지고 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내 좀 숨겨줘라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숨겨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이제 죄를 숨겨주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되는 거는 애초에 뭐 이 사람 자체를에 대한 가벌성 나쁜 짓 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준 것도 크게 비난을 안 하는데 이 새끼가 이거 뭐 완전 뭐 살인범에 뭐 나쁜 놈이다. 근데 얘가 얘를 도망 안 가게 해줬으면은 다른 제2, 제3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 얘 때문에 만약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 얘 이제 맛이 가는 거지. 그래서 경중 비례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무슨 가게에서 빵 훔친 놈을 도망가게 해준 거나 뭐 사람을 5명 이상 죽인 놈을 도망가게 해주는 거나 똑같이 범인 도피죄로 의율할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얘는 뭐 이렇게 하면 입건조차 안 해버리거나 해도 기소유예로 풀어줄 수 있고 얘는 이렇게 나쁜 놈을 얘 때문에 못 잡았다 라고 하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법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의 문제다. 아 근데 나도 질문 하나 할게. 근데 이게 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영화는 맞고 현실은 틀리다 라고 하면서 이거 영화 아니잖아요. 이거. 왜 자꾸 드라마 갖고 와 이거. 영화 그게 돈이 됩니까? 자, 마지막으로 진양철 회장의 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영화는 맞고 현실은 틀리다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자꾸 드라마 갖고 이렇게 하면 근데 무섭대리.